남성커트 연구원의 하상준 원장입니다. 이 머리를 자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론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 이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술하는 방식이 있고 틴닝하는 방식이 있고 클립하는 방식이 있고 마무리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두상의 형상이라든가 두상에 무엇가 있고 기본이 뭐고 기초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술하는 법만 배우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아쉬운 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론적인 부분에서 기초라는 부분이 있어요. 기초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빗 잡는 거, 가위 잡는 방법, 이런 기본적인 게 기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무조건 기초는 먼저 알고 있어야겠죠. 기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 거는 그건 기본적인 요소가 아니고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기초라면 맨 처음에 이 업을 하려면은 가위를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고요. 빗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알고 나서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써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모발을 잘라내는 방식을 알게 되는데, 이 기초의 부분에는 여러분들 빗 잡는 방법, 그리고 가위 잡는 방법. 물론 빗 잡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은 자기의 자세를 유의를 한다 그러면 빗 잡는 자세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가위 잡는 자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스탠다드라 해서 바로잡기라는 바로 잡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옆가위질이나 이제 기장 커트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잡기, 사이드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자세밖에 없습니다. 이 두 자세를 알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기초라는 부분이 이루어지고요. 이 기초라는 부분을 알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기본으로 들어오는데, 기본에는 얘기할 수 있는 게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빗을 잡기 위해서 모발의 정확한 각도를 인지를 해야 되고요. 손가락의 정확한 각도를 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썰 때의 정확한 절삭력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3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본의 3요소를 하나 부분에 하나가 돼야 두 개가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의 이 3요소를 모발의 각도, 손의 각도, 그리고 정확한 절삭력까지 3요소를 세 가지를 3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기본이 제대로 돼 있어야 그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알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를 알고 나면 이제 그냥 바로 써는 게 아니라 이제 두상의 요철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상이라는 게 그냥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두상의 형상은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단 외국인의 성질이 조금 틀리고 동양인의 성질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두상에는 사각형의 기조로 잘려라는 남성 커트의 정의라 그러죠. 그래서 정의를 내린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정의를 제가 하상준 원장이 정의를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늘. 그래서 정의라는 거. 남성 커트의 정의는 또 한 가지예요. 남자 머리는 윗머리가 짧으면 아랫머리는 더 짧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윗머리가 짧으면 아랫머리는 더 짧은 게 기본적인 남자의 형태고요. 윗머리가 짧아도 윗머리가 길 수 있는 건 여자들의 형태죠. 그러니까 남자 머리하고 여자 머리가 틀린 이유가 그겁니다. 남자 머리는 짧은 형태를 이루고 있고 여자 머리는 긴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반대에 있어서 더 섬세하고 더 꼼꼼하고 더 조목조목 잘라줘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나면은 이제 두상의 3요소 각정, 세 번째 두상의 요철을 가는데, 여러분들 두상의 요철에는요, 천정부에서 내려와가지고 후두부로 오죠. 그 천정부에서 후두부로 오는데,
이 눈꼬리 끝에서 올라온 부분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어 포인트에서 선을 놓으면 이 부분이 측면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위에 사각지대 부분 위에 있는 게 천정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어 포인트에서 골든 포인트까지 선을 그어 놓으면은 이게 측면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측에 있으니까 우측면부, 좌측에 있으면 좌측면부가 되겠죠. 자, 이 선을 그어 놓은 이 뒤에 부분은 후두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두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후두부에서 이제 요철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두상의 형상에서 천정부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요철 한 개고요. 그 양쪽적 사각지대 부분, 여러분들 머리를 만져봐도 똑같습니다. 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요철이에요. 외국인에 가서 뭐 영국인이라서 요철 5개만 있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정부에 한 개, 양쪽 사각지대에 한 개씩, 그럼 3개가 되겠죠. 후두부에 한 개 있습니다. 뒤통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어디 있을까요? 네, 귀 뒤에 있습니다. 양쪽 귀 뒤에. 여러분들 거 여기 만져보면 대번에 해답 나옵니다. 두상은 이 6개 요철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부분의 머리가 조금 더 짧게 잘리면 그 부분이 더 하얗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는 이 위에 있는 사각지대 부분이나 천정부의 요철, 후두부의 요철은 그렇게 크게 적용하지 않는데 귀 뒤에 있는 요철은 땡땡땡 별 3개짜리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 뒤에 있는 이 요철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 요철이 있는 부위가 바로 위에가 후두부가 되고요. 요 요철 밑으로 있는 게 네이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 머리를 하다 보니까 머리라는 걸 정확하게 구성이라든가 요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몰라가지고 제가 이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본 거니까 이 네이 부분, 뒷머리, 후두부, 밑머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요철 밑에 있는 게 네이프라고 짚을 수 있고요. 그 위에 게 후두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철을 6개를 알고 나면은요. 자, 요철 알아봤습니다. 요철이 6개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두상의 구획으로 넘어가겠죠. 두상의 구획. 여러분들 두상으로 해가지고 보면 아까 전에도 일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 이어 포인트에서 골든 포인트까지 선을 그어놓고 사각지대에 놓고 나면은 이 부분이 측면부라고 했으니까 이게 측면부의 구획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머리 자를 때 이 구획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오른편 눈 위에 올라온 이 사각지대의 부분 머리와 좌측에 있는 사각지대의 부분이 같이 일자로 나오겠죠. 그러면 앞머리 해가지고 이 부분 머리가 2역에서 여기까지 12에서 15cm가 나오고요. 요 머리에서 왼쪽 눈이에서 오른쪽 눈이까지 부분이 이게 12에서 15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머리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사각형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머리를 자를 때는 천정부는 수평적 기조로 자르고요. 측면부는 수직적 기조로 자르는 겁니다. 물론 트렌드 머리에서는 이 방식이 조금 바뀝니다. 측면에서. 근데 지금은 기본적인 부분을 하는 거니까 트렌드 이론적인 부분은 안 들어갈 거고요. 기본 머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고형, 쇼컷형, 그리고 스포츠형이죠. 이 머리는 기본 범주에 들어와 있는 머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에 있는 머리인데요. 기술이라는 것은 소수를 위한 기술이 있고 다수를 위한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수를 위한 기술이라는 건 바로 바버샵을 얘기를 하죠. 바버 인구가 100만, 200만이 되지를 않습니다. 많아봐야 10만 정도죠. 그거는 소수를 위한 기술. 저처럼 이런 머리를 기본, 상고, 쇼컷, 스포츠, 댄디, 모이칸, 리젠트 이런 부분 트렌드하고 기본 머리를 알고 있으면 이거는 다수를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수를 위한 기술을 행할 것이냐 다수를 위한 기술을 행할 것이냐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가 하는 기술은 다수를 위한 기술입니다. 소수를 위한 바버. 이거를 알고 나면 요거는 무지 쉬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잘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강사들이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나 영상이나 이렇게 공부하러 다니시면서 많이 보시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은 절대 없어요. 기술만 자르는 것만 배우죠. 그리고 급하게만 배우려고 해요. 기술은 절대 급하게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시간이 더해져야 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기술자가 되는 시간은 2만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만 시간을 들여야 기술자의 반열이 들어간다는데 하루에 24시간을 이길에 24시간인데 24시간을 하루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많아봐야 하루에 5시간, 6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5시간 해서 6시간이면 5시간만 해도 2만 시간을 빼려고 그러면 몇 년의 시간이 들겠습니까? 무지 많은 시간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의 시간을 들여야 기술자의 반열에 오르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거는 머리 자르는 직업 진짜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남의 이미지를 바꾸는 직업인데 소소하게 간단하게 요령이나 피우면서 머리를 자른다는 거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또 갖는 거고, 자 이렇게 알고 나면 이제 두상의 구획 부분을 알아봤어요. 자 이제 모량으로 오는데 여러분들 두상 위에 모발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뭐 10,000개? 20,000개? 예, 그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이 두상 위에 있는 모발이 물 좋고 산천 좋았을 때는 12만 개에서 15만 개를 봤는데 지금은 환경이다 오염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음주 흡연으로 인해서 모발의 양이 줄어들었죠. 여기가 빠지면 좋은데 여기가 빠져요. 그래서 지금은 모량은 10만 개에서 12만 본을 본다. 10만 개에서 12만 개를 보는데 이게 모발은 각자의 객체로 이루어졌습니다. 뭉쳐있지를 않고 뭐 흘러내리니까 같이 뭉쳐있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각자의 객체를 띠고 있다는 거죠. 한 모공에서 한 개가 나온 데도 있고 두 모발이 나온 데도 있고 세 모발이 나온 데도 있어요. 나오면서 같이 붙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떨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0만 개에서 12만 개의 모발이 다 따로따로 각자의 객체를 띠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고르게 자르는 작업이 과연 쉬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 명쾌, 확실하게 자를 수 있는 방식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하상준 원장은 남성 커트에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독보적인 존재죠. 가끔가다 이런 잘난 척을 한 번씩 해줘야 저는 또 제가 또 기운이 삽니다. 그래서 또 잘난 척 한 번 한 거니까 흘려버리실 분은 흘려버리시고 그냥 이 머리를 갖다가 자르고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고 자기의 프라이드를 만드는 건 전부 다 자기 하기에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소소한 것이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거를 알고 갈 줄 알고 구획이 어디고 모량의 양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모질이나 모류 부분까지 알고 나면 이게 기초적인 부분은 기본적인 요소는 여러분들한테 배웠다라고 어디 가서도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르는 것만 배우지 마시고 왜 잘라야 되는지 뭐 때문에 잘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살려야 되고 어느 부분을 죽여야 되는지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하시다가 안 되면 저한테 오시면 되세요. 제가 여러분들 다 기술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기술의 주체는 바로 여기 있죠. 기본을 알고 나면요 나머지 부분은 되게 쉬워집니다. 이 기본적인 요소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3요소라고 얘기를 했죠. 모발을 잡은 모발의 각도, 손의 각도, 그리고 정확한 절삭력까지 이 3요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3요소를 알고 나면 머리를 자르는 건 다 대동소이합니다. 디테일에서 변화가 많이 오죠. 뭐 구렛나루를 남길 것이냐, 모양만 놔둘 것이냐, 두툼하게 할 것이냐, 앞머리를 뭐 일자로 할 거냐, 비대칭으로 할 거냐, 아니면 뱅으로 할 거냐, 이거의 차이가
디테일에서 변화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나중에 서서히 자르는 걸 알고 나고 나서 그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모량까지 알아봤어요. 모량까지 알아보고 나면 이제 모질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모질은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진모, 연모, 파상모, 나모, 충모. 이 충모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 사람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질이나 두상의 형상이나 요철들은 사람이라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깔았습니다. 이게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진모는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억센머리, 억센모발이라고 하죠. 연모는 힘없는 부드러운 모발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파상모하고 나마하고 충모하고는 요거는 이제 곱슬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칭적으로 요거는 곱슬머리 축이 되는데, 일반론적으로 이 모발이 연모나 진모 같은 경우는 그냥 펴져서 내려오겠지만 파상모 같은 경우는 웨이브가 크다라는 거죠. 곱슬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큰 웨이브를 갖고 있는 게 파상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무는 라면 가닥처럼 쪼글쪼글쪼글한 모발 있죠? 이게 나무라고 합니다. 충모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없다라고 아까 전제 조건을 깔았습니다. 이 머리는 아프리카 토인들이에요. 이 모발이 엄청나게 억세가지고요. 이 모발을 하고 있으면 뒷머리가 자라면은 살속을 파고듭니다. 철사처럼. 그래서 무지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인들은 머리를 빡빡 밀든가 아니면 4개 머리를 따죠. 모발 자체가 생명력이 되게 끈질기기 때문에 4개 머리가 아프리카에서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물론 모르시는 분은 요걸 들으시면서 이제 알 수도 있겠고요. 자, 어쨌든 모질을 5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5개를 5 곱하기 5로 갑니다. 그럼 25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5개 기본이 있죠? 5개를 빼줘요. 그러면 20개입니다. 그럼 모질의 종류가 20가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0가지의 모질을 물론 뭐 다 알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큰 범주에서 이 범주로 나오고 여기에서 진목기를 띤 연모가 있을 끼고 진목기를 띤 파상모가 있을 끼고 이것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모질을 알고 나면 자, 모질을 알고 나면 이제 뭘까요? 마지막 부분. 네, 모류입니다. 여러분들 모류에는 크게 순류라는 게 있는데 순류는 머리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자라나는 게 순류고요. 역류라는 게 있어요. 역류라는 건 또 뭐냐면 역류는 밑에 머리가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역류라고 얘기죠. 그리고 좌류라는 게 있습니다. 좌류는 모발이 자체가 좌측으로 흘러가는 거를 좌류라고 얘기하고요. 우류라는 게 있어요. 우류는 모발 자체가 우측으로 밀려간다는 것은 우류인데 기본적으로 요게 모류의 종류입니다.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더 변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까지 들어가기는 너무 멀리 갈 것 같고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마라는 게 있죠. 가마라는 게 있는데 이 가마는 평균적으로 사람들의 천정부에서 후두부로 넘어가는 이 중간 부위가 가마라는 견지를 깔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가마 부분을 놓고 앞머리로 오면은 천정부고 이 가마를 놓고 뒷부분을 내리면 후두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천정부와 후두부의 경계선을 얘기를 하는 게 가마예요. 근데 이 가마는 회돌이죠. 회돌이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돌이류 돌아간다. 휘돌아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마에서 회돌이류는 앞가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옆감, 옆에, 측면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후두부, 내부 밑에 부분에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는 좌측에 있으면 좌가마, 우측에 있으면 우가마, 밑에 있으면 밑가마, 위에 있으면 윗가마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동서남북 4궤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와 배칠에게 후두부 밑에 머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부에 와 있다고도 얘기했고, 앞머리에 와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마 부분은 위치해 있는 게 이 모류 교정이라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영역이에요. 이 모류 교정이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제일 잘하는 작업이고 제가 좋아하는 작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를 안 드리면 잠깐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이 모류라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작업이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머리를 자르는 걸 배우셨다면 왜 잘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머리라는 걸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가지고 나는 어떤 디자이너가 될 거라는 거, 뭐 속칭적으로 얘기는 트렌드 머리를 하는 형태의 머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모발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자연스러운 머리를 만드는 사람으로 기술자로 갈 것이냐, 그게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사실 염두에 두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머리를 하다 보면 이제 고민이라는 걸 하게 되죠. 고민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기술을 어떻게 좀 더 발전을 시켜서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 기술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인데, 이거는 저만 할 수 있고 저한테 배운 사람들만 좀 흉내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요소를 알아봤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상의 형상이라든가 요철이라든가 모직이라든가 모량이라든가 모류라든가, 그리고 기초와 기본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머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간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것도 있을 거고, 앞으로 머리를 자르면서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한테는 이 시간이 조금 뜻깊은 시간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이론을 또 오는데, 이때는 틴닝 시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틴닝의 정의와 이런 부분을 놓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만 남성코트 연구원 하상준 원장이었습니다.